네, 안녕하세요. 사업자 필독의 허영근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기다렸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또는 렌트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죠. 2026년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오픈이 되었고요. 지금 이거는 추가 모집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공고는 어제 그저께 오픈이 되었고요. 기한이 많지 않습니다. 7월 3일까지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 지원 사업이고요. 이 지원 사업은 지금 보시게 되면 지원 규모가 매우 중요합니다. 600개사 내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지금부터 7월 3일까지 약 18일 동안에 준비를 잘 해 놓으시고 나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잠시 이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세히 들어보시고 내가 어떤 유형에 맞는지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지원 사업은요, 소공인의 제조 공정 혁신 및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과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한 장비를 사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장비를 구축하자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 대상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관련되어 있는 특별법에 대한 다른 소공인, 그리고 여기 보시면 2개 이상 사업체 운영 시는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것도 꼭 주의사항으로 인지하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지원 유형 바로 들어갈게요. 개별형과 클러스터형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쉽게 말을 하면 나 혼자 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신청할 것이냐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여기 있는 소공인 단독으로 신청하실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혹시라도 동일 지역 내에 이렇게 그룹핑으로 해서 협업 및 공동과제 수행이 가능한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선택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지역 사항을 좀 보고 나서 개별형이냐 아니면 클러스형이냐를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원 내용 중요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지원하시는 것은 하드웨어 장비가 되겠죠.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 장비 구매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aaS,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차 비용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자, 그런데요. 소프트웨어 임차 기간은 사업기간 이내로 한정. 그래서 웬만하면 하드웨어 쪽으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조금 더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원 금액 궁금하시죠? 국비 60%이고요. 자부담비 40%로 구분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6천만 원짜리 장비를 구매하겠다라고 했을 때 자부담 비용은 2,400만 원을 투자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거죠. 예를 들어 인수의 장비가 있다. 그 장비가 6천이다 라고 했을 때 자부담비를 50% 미만으로 줄이고 나머지 비용을 국가 지원금으로 무상이잖아요. 그죠? 이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올해 2,400만 원이면요. 한 사람의 그런 인건비보다도 훨씬 더 싸요. 그래서 이 싼 비용을 투자를 해서 장비를 구입을 해서 한 명이 할 일을 10명이 할 수 있도록 극대화할 수 있다면 우리 소공인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지원 사업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지원 불가 사항의 장비들도 있습니다. 보시면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예를 들어 지게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 화물차 등 차량 일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고 제품 안 돼요. 신장비만 가능합니다. 이거 나중에 걸리게 되면 이거 페널티 있으니까 꼭 이런 장비 도입을 할 때 신장비로만 구입하셔야 되고요. 또 장비에 거기 라트 넘버랑 시리얼 넘버 있을 거예요. 제조 일자가 최대한 올해 작년도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5년 전 거를 이제 판매하는 판매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서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5년 전 장비를 도입해 봐야 AS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진짜 신장비로 보일 수 있게끔 라트 넘버와 제조 일자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최초 제조 시에 내장된 시스템과 중복이 되는 MES나 ERP 등 운영관리 관련 시스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장비 설치 및 운송비, 공사비,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이 지원 사업에 맞지 않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장비 도입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원 유형 들어갈게요. 지금부터 두 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개별형, 두 번째는 클러스터형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각각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요. 1번 공정기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문화형이 있습니다. 잘 볼까요? 공정기술형은요. 주조, 금형, 가공, 용접 등의 뿌리 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중간재나 완제품을 제조하는 소공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 매출액에 대해서 제한 요건이 있어요. 보시면 작년 매출액 2억 원 미만 또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소공인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지원사업 소공인 지원사업이에요.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유형 K소비재라고 얘기해서 패션, 뷰티, 식품, 리빙 관련 등 제품을 제조하는 소공인이 되겠습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내용도 위와 같습니다. 클러스터형은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협업과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분야는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하실 게 있어요. 신청 조건이 있는데 클러스터형은 운영기관이 소공인 10개에서 20개사를 모집 이후에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개별형, 그렇지 않고 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클러스터형으로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대행업체라고 해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조회사가 있죠. 이 제조회사에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신청하실 분들 오세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신청하셔도 이 지원 사업의 운영기관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시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운영기관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 산하기관 또는 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개별형과 클러스터형 둘 다 동일합니다. 보시면 3천만 원 나오게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위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현물 있죠, 현물. 현금 있죠. 현물 같은 경우에 대해서 보시게요. 현물은 과제 책임자의 직전 연도 인건비로 계산 가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1200만 원을 실제 과제 책임자의 인건비로 쓸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원 사업의 성과 목표를 명확히 인지를 해야죠. 왜? 사업계획서 상에 여기에 맞추어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과 목표 및 세부 지표, 그리고 클러스터 운영 기간 및 소모인별 역할 제시 등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산성 향상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산성. 그러니까 사람이 하고 있는 반복적이고 위험한 일을 이렇게 장비를 도입을 해서 빠르게 동일한 시간 내에 많은 제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지원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국가에서는요, 이제는 융자보다도 이렇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소공인들,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가점 사항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할 것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얘기할 거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런데 신청 제한도 있어요. 이렇게 3년 동안 부정수급이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지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소공인만 신청할 수가 있고 그 이외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7월 3일까지 신청이고요. 되도록이면 7월 2일까지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서류는요. 여기 보시면 제출 서류도 있고요. 가점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교를 할 때 가점이 높은 회사들을 먼저 선정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아니에요. 온라인 소상공인 24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시고 지원사업 신청해서 공고 조회해서 여기 제주 지원사업을 추가하시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전체로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 이후에 정보 동의나 자가 진단 등 순서대로 진행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를 업로드 하시면서 클릭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은 이런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지금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이 지금 제조 공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취약점인가? 그 이후에 이 장비를 도입했을 때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는가를 명확하게
공정률과 데이터로 수치로 하시면 훨씬 더 선정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장비 도입하게 되면 10배 늘어요. 이런 좀 내용보다는 몇 배 이상 수치와 금액들, 그로 인한 매출 성장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넣으시게 되면 그만큼 보는 사람이 여기 회사 이 장비만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가치가 있겠구나를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길 바랄게요. 어려우시면 통화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점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죠. 가점사항. 요즘 시대에서 가점은 필수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 회사가 더 좋은 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심사역이 인지할 수 있게끔 1번부터 6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가점사항을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랄게요. 할 거 없을 때 할 거 없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시게 되면 꼭 필요한 때 쓸 수가 있습니다. 백년 소공인, 그리고 스마트 역량 강화 교육 수료, 직접지구 소공인, 풍수의 보험 가입자,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을 준비를 좀 하셔서 웬만하면 이렇게 보이시죠? 2번, 3번 많이 쓸 수 있습니다. 1번은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3번만 준비를 해도 2점 이상의 가점을 준비해서 타 회사보다도 우수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선정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신청 절차는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개별형은요. 자격을 확인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류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 평가 순으로 진행한 다음에 선정이 됩니다. 현장 평가가 70%예요. 현장 평가 시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페이퍼라든지 어필 사항이 나와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사업장도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는 주소지와 동일해야 됩니다.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클러스터형은요. 1.5배수 이내를 발표평가를 진행을 해서 선정이 됩니다. 개별형과 달라요. 그래서 이 신청형과 평가형을 좀 보시고 나서 어디가 조금 더 좋을 것인가를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웬만하면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클러스터형을, 그렇지가 않고 나 지원 사업도 해본 경험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개별형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원 제외는 항상 말하는 것처럼 세금 체납이나 참여 제한 요건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보시면 신생업체 올해 1월 1일 이후 창업하신 분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작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특이사항이 있어요. 보시면 사장님 영상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 1분 30초가량 동영상을 촬영하여 구두로 제조 공정과 스마트 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설명하시는 것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항상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길 바랄게요. 어려우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클러스터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도 제출할 수 있어요. 꼭 아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선정업체는요. 5년 동안 지원 장비를 보유, 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5년 동안 지원 장비의 유지 보수를 필수적으로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5년이에요, 5년. 5년 동안 꼭 사용하시는 것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단 그 이내에 발생하는 이런 소모품이나 기타 소요 비용은 추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선정업체는요. 이행보증보험 증권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 이행 시에는 선정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지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VAT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담이에요. 그리고 항상 아셔야 될 것이 이 나라 도움 시스템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지원 사업은 모두가 다 여기 이 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되고 운영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운영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 이외에 유의사항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급기업이라고 해서 사전 등록된 공급기업에 대해서만 선택이 가능하시게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기업은 자율적으로 섭외 가능하십니다. 빨간색 읽어보시고요. 여기 소진공은 이렇게 이 부분은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장비 요건이 있어요. 보시면 장비 내의 데이터 처리 기능 또는 IoT 센서 부착이 되어서 공단이 제공하는 오픈 API에 연계 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원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다 라고 하신다면 사업 문의에 대해서는 여기에 진행해 주시고요. 연락을 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서류 준비라든지 뭔가 커스터마이징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하신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필독의 허영근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런 지원 사업으로 자기 부담금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